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과학입니다. 오늘 수업은 저번에 공지한 대로 중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우주의 시작부터 했었던 거야. 빅뱅 이론부터 쭉 해가지고 원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원자들에 대한 기호들을 쭉 외웠었고, 그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것까지 저번 시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다시 살펴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따로 찍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과제는 따로 없어요. 오늘은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학습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1쪽부터 할게요. 자, 51쪽에 첫 번째 중단원 평가에 보시면은 개념 정리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소의 생성, 빅뱅 이후 원자가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빅뱅이라는 말 자체는 큰 폭발, 대폭발이라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뭐뭐와 전자 같은 최초의 입자가 형성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최초의 입자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냐면은 기본 입자라고 불렀었던 거지, 그지? 기본 입자에는 전자와 뭐가 있었어? 쿼크가 있었습니다. 쿼크. 그래서 쿼크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쿼크와 전자 기본 입자는 빅뱅이 일어나고 약 몇 초 뒤에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가 지난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성자와 같이 형성된 건 뭐였지? 중성자였습니다.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빅뱅이 일어나고 10의 몇 초가 지났을 때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가 지났을 때 형성되었더라,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이 형성되었는데, 원자핵은 몇 분? 빅뱅이 일어나고 3분이 지난 뒤였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뭐가 형성이 되었냐? 원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원자. 근데 이 빅뱅에 의해서 생성된 원자핵이나 원자나 다 뭐와 뭐였어? 수소와 헬륨이었지, 그지?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어떤 원자들밖에 없었더라?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요거는 별표 한 10개 치드세요. 이거 별표 10개. 자,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 원자가 생성되며 빠져나온 우주 초기의 빛,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써 38만 년이 지난, 여기다 안 썼네. 원자는 38만 년이 지난 거였지, 그치?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 이후에 원자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막 어지럽게 움직이던 이런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들이, 전자 이런 것들이 딱 체계를 갖게 되면서, 구조를 갖게 되면서 그 사이로 빛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써 빅뱅 이론이 이론으로 정립되는데 기여를 했다. 누가 이겼더라? 가모프가 이겼더라.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또 있었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인가? 3대 1인 거.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이 우주 전역에 존재하고 두 원소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라는 걸 알아냈더라. 이 3대 1인 거, 이런 거 스펙트럼 했던 거 기억나요? 뭐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랬던 거. 이 선의 굵기가 질량을 의미했고, 질량이 크다? 양이 많다. 수소와 헬륨을 비교해 보니까 이 너비가 3대 1이었더라. 질량비가 3대 1이더라. 이 3대 1인 것도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더라. 가모프가 이겼더라.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했는데, 별이 탄생하여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별이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 가스 성운, 가스 구름, 성운, 원시별, 1억 켈빈 됐을 때 빵 터져서 여기서 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초신성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과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얘네들이 방출이 되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태양계가 형성이 되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는 처음에 뜨거운 마그마 바다 상태였고, 뭐 이런 것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놨네.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가스와 먼지들이 모여 만들어진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더라.
성운에서 시작이 되었더라. 성 무슨 성자? 별 성자. 운 무슨 운자? 구름 운자. 별구름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중심에는 이렇게 구처럼 생긴 원시태양이 만들어졌고 원시태양 주위에 원시 원반이 있었는데 얘네들에서 미행성들이 충돌을 하면서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졌더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1번에 대한 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본 다음에 원소들의 기호, 원자들의 기호에 대해서 봤던 거야. 근데 그 원자들이 약 110여 종류가 발견이 되었더라. 그래서 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표가 있었는데 그 표를 우리가 뭐라고 했더라? 주기율표라고 했더라. 1번 볼게요.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이며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조기라고 한다. 이런 표를 우리가 무슨 율표라고 했던 거야? 주기율표라고 했던 겁니다. 주기율표. 자, 그 다음에 요 가로 2번은 별표 10개 쳐놓으시고. 자, 같은 족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했었어. 왜? 같은 족 원소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수가 어떻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원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원자가 전자라고 했습니다.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읽지 말아줘요. 원자가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한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는 1쪽에 있는 금속들 알칼리 금속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몇 쪽이었어?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도 아마 살펴봤었을 거야.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10강과 11강에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기율표의 18쪽인 원소들 우리가 무슨 원소들이라고 했던 거야? 무슨 기체들이라고 했던 거야? 비활성 기체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이 비활성 기체는 전자 껍질이 꽉 차 있는 안정된 상태이더라 했던 거고요. 이 안정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원소들은 무슨 결합을 하더라? 화학 결합을 하더라. 근데 우리 화학 결합 2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여기 10번이 아마 이온 결합일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 인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하는 물질도 여러 가지 봤었습니다. 뭐 있었지?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 그 다음에 물 먹는 하마, 습기 제거제는 뭐 염화칼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어쨌든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금속 원소와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뭐해서 공유하는 거니까 무슨 결합이더라? 공유 결합이더라.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거 뭐 산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메테인, 뷰테인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 결합한 물질들, 공유 결합한 물질들, 이온 결합한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를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한 물질, 소금을 우리가 재료로 실험을 했었고, 공유 결합한 물질은 설탕을 재료로 실험을 했었는데, 이 이온 결합한 물질들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근데 물에 녹이게 되면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니까 전류가 뭐 하더라? 흐르더라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에는 중성인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일 때도 안 흐르고 물에 녹일 때도 안 흐르더라.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아봤던 교구, 기계 뭐였지? 간이 전기전도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한쪽 넘어가셔서 52쪽입니다.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다음은 초기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가에서 라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우주가 형성이 될 때, 우주 초기 진화 과정 첫 번째 뭐가 일어나야 돼? 빅뱅이 일어나야 돼요. 가가 먼저 만들어졌겠네. 그 다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형성됐던 거 커크와 전자였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커크와 전자는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가 지났을 때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졌던 게 양성자와 중성자였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가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3분 뒤에 뭐가 만들어졌어? 원자 핵이 형성이 됐다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이때 만들어진 원자 핵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2개였지, 그치? 그 다음에 원자핵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10회가 아니지, 38만 년이 지났을 때 만들어졌더라. 그러면서 우주 배경 복사도 퍼지게 되었더라. 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가라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 한 20개 쳐놓으세요. 자, 2번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그림 가와 나는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과 태양을 관찰하여 얻은 선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그래서 가와 나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부터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흡수 스펙트럼인지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인지를 구분을 했어야 됐어, 그지? 근데 흡수 스펙트럼은 우리가 배경색이 무슨 색이었냐면은 무지르게 색이었지, 그지?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스펙트럼이더라? 흡수 스펙트럼이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이더라 보시면 되는데 순서 없이 나타냈다니까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선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니까 원자가 몇 개밖에 없었겠어? 하나밖에 없었겠지, 그지?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이 여러 개 나타났을 거야? 그러면은 가와 나 중에 선이 여러 개 나타난 게 나잖아요. 그러면 나가 태양일 가능성이 높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나가 태양의 스펙트럼이더라. 그 다음에 가가 그러면은 수소의 스펙트럼이겠더라. 복잡성을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에 가는 태양을 관찰하여 얻은 선 스펙트럼이다. 태양을 관찰한 거는 다양한 원소들이 들어있는 나겠지, 그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나에는 흡수선이 나타나 있다. 무슨 스펙트럼이니까?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선의 위치와 선폭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와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한번 볼까? 가는 수소야. 나는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이야. 선을 쭉 내려봐요. 이렇게. 그러면 가에 있는 모든 선이 나의 겹치게 되잖아, 위치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굵은 선도 있고 얇은 선도 있어. 굵은 선은 질량이 큰 거, 그 다음에 얇은 선은 질량이 작은 거. 그래서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선을 내려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질량비는 너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 리을 태양은 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선을 내렸을 때 선이 위치가 똑같으니까 포함하고 있는 거겠지, 그치? 맞는 설명. 그래서 2번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도 역시 한 별표 10개만 쳐놓을까? 별표 10개. 자, 다음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원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의 진화 과정, 요거를 딱 보게 되면은 뭐를 기점으로 나눠야 되냐면 FE, 철을 기점으로 나누는 거야. 철을 기점으로 나눴을 때 철보다 가벼운 애들, 철보다 무거운 애들을 우리가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겠지, 그지? 자, 1번 해볼게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중심부에 생성될 수 있는 원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작은 별이라고 했어? 큰 별이라고 했어? 작은 별이라고 했어.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주로 어디 핵융합까지만 한다고 했었냐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어나는 애들, 탄소, 산소 이런 애들이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는 수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헬륨도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원소들은 얘가 되는데 수소는 없으니까 헬륨, 탄소, 산소, 가나 르라가 되겠네요. 자, 다시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무슨 핵융합 반응까지밖에 못 일어난다.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밖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중심부에 있는 것들은 헬륨, 산소, 탄소, 가나, 라이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2번. 자,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원소를 모두 고르시라고 나와 있지, 그지? 태양의 중심부 10배 이상인 애들이니까 헬륨 핵융합 이후에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쭉쭉 일어났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규소, 탄소, 산소 이거 일어나면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규소, 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지? 이 문제에다가 반은 당연히 철보다 무거운데 얘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폭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밖으로 방출된 애니까 별의 중심부에는 없었겠지, 그지? 밖으로 나간 애들이니까. 그래서 다와 마를 쓰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10배 이상인 별은 그 전에 있던 핵융합 반응도 했을 거 아니야. 헬륨 핵융합 반응도 했을 거고 그 전에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히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10배 이상인 별은 얘네는 이미 다 생성이 되었고 중심부에 다 있었고 그 이후에 얘와 얘도 중심부에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만 쓰면 안 돼.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것도 다 써야 돼. 그래서 가나, 다라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가나, 다라마,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 그래서 2번 같은 문제가 이제 함정 문제가 되는 거야. 대부분 다와 마만 쓰니까. 가나다라마. 10배 이상인 별은 당연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헬륨, 산소, 탄소도 중심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것더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초신성 폭발로만 일어날 수 있는 거, 초신성 폭발로만 생성될 수 있는 거, 철보다 무조건 뭐한 거? 무거운 거. 우라늄이 되겠네, 그지? 그럼 내가 만약에 사 해가지고 금 이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가나다라마 바사 이렇게 해가지고 납 써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바만 쓰는 게 아니라 아도 써야겠지, 그치? 그치? 지금 없으니까 바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 첫 번째 기억부터 먼저 읽어보면 기억의 원소들을 상대적 질량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을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냥 쭉 1번부터 110번까지 쭉 그냥 1번 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뭐 이렇게 쭉 그냥 순서대로만 쓴 거야? 아니면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족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헬륨은 일로 가고 리튬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성질에 따라서 쓴 거야. 성질에 따라서 쓴 거야. 그냥 단순하게 질량에 따라서 쭉 나열한 게 아닙니다. 기억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세로 줄은 족이라고 하고 1족부터 18족까지 있다. 맞는 설명. 주기는 몇 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었지? 1부터 7주기까지 있었고 주기는 가로줄이었지, 그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같은 주기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가 아니라 주기는 그냥 전자 껍질의 개수였고요.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의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어떻더라? 화학적 성질이 그래서 비슷하더라 했던 거지, 그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요 문장도 중요하고 요 문장도 중요해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세로줄은 족, 가로줄은 주기.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봐두시면 되겠지. 자, 53쪽에 8번 할게요. 넘어가는 문제들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8번에 그림은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단 A와 C는 이미 원소기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부터 C를 한번 볼게. A 보면은 가운데 몇 플러스라고 써 있어? 1 플러스라고 써 있어. 그럼 몇 번이라는 소리야? 1번이라는 소리야. 1번은 뭐였어? H, 수소였잖아요, 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B 보시면은 가운데 3 플러스라고 써있고 전자도 3개네. 3번 히히 리였잖아요, 그지? 리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8 플러스네. 8번 히히 리베 비키니 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O니까 뭐였어? 산소. 그래서 A는 수소, B는 리튬, C는 산소이더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A에서 C의 원자과 전자수를 각각 쓰시오.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수였지, 그지? 그래서 A는 몇 개야? 1개. B도 1개. 아이고. 그 다음에 C는 가장 바깥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되겠네, 그치? 원자과 전자에 대한 거를 묻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A에서 C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시오. 수소 금속이 아니야.
아니야, 비금속이야. 그 다음에 리튬은 금속이야. 그 다음에 산소는 비금속이야. 그 다음에 금속원소, 금속은 B. 그 다음에 비금속은 A와 C더라.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화합물 A2C와 B2C에서 화학결합의 종류를 써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대신에 우리가 뭐라 쓰면 돼? H를 쓰고 C 대신에 O라 쓰면 돼. H2O지요, 그죠? H2 우리가 뭐라고 읽어? 물이라고 읽어. 물은 무슨 결합이었지? 공유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A2C는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B2C니까 Li2 O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어떻게 읽어야 돼?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 O, 산소 리튬이 아니라 산화 리튬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리튬은 금속이었지? 그 다음에 산소는 비금속이었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는 무슨 결합이라고 했던 거니? 이온 결합이라고 했던 거야. 이온 결합. 선생님, 저는 H2O 공유결합인 거 안 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했던 거야? 공유결합이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는 알아야겠지. 선생님, 이거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도 안 외웠는데요? 문제 틀려버리세요.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그림은 염화 마그네슘에서 이온 사이의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17 플러스라고 돼 있지, 그치? 17 플러스는 염소예요. 염소.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라고 돼 있네, 그치? 전자를 몇 개 얻은 거요? 한 개 얻은 거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은 마그네슘이었어요. 마그네슘이 2 플러스라고 돼 있네. 전자를 몇 개 잃은 거야? 2개 잃은 거야. 그러면은 얘는 1개 얻어, 얘는 2개 잃어. 이렇게 하나 있었어. 그럼 이거 하나 얘한테 줘. 그럼 이 다른 하나는 다른 염소한테 주겠지, 그지? 그래서 염소가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 여기도 Cl-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마그네슘 원자와 연소 원자가 염화 마그네슘을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얘가 전자를 얘네한테 하나씩 줘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면서 서로 결합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너무 구어체로 쓰면은 조금 그렇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타이핑 쳐줄게요. 타이핑대로 5번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해놓고 쓰세요. 쌤은 그냥 바로 넘어갈 거야. 자, 1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표는 가에서 다의 화학식과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시면 화학식이 뭐라 돼 있어? O2라 돼 있어. OO니까 O끼리 공유결합을 한 거 산소였죠. 그 다음에 나 H2O네요. 뭐예요? 물이에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 Cl. 왜 화학식 왜 안 써 있어? 우리가 써주자. NaCl. 얘는 염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 뭐의 주성분? 소금의 주성분이었지, 그지? 그래서 요 산소와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그 다음에 수소도 비금속,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 가와나는 공유결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한 거니까 이온 결합이 되겠더라. 1번의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다의 화학식을 써라. NaCl이더라. 그 다음에 전도성,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지, 그지? 고체에서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액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소금을 그냥 물에 녹인 게 아니고 열을 가해가지고 액체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면 액체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얘도 액체를 만들었을 때 얘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체끼리는 이렇게 원자와 원자 사이가 가까워. 근데 액체는 고체보다는 멀어. 기체는 겁나 멀어. 이런 거 기억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고체일 때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딱 뭉쳐져 있는 거야. 근데 액체일 때는 거리가 머니까 내가 저기 있는 애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아무리 힘을 세더라도 내 팔이 짧으니까 힘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으니까 잡아당길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얘네도 거리가 멀게 되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움직이게 되면서 간이전기 전도계를 꽂았을 때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 그냥 물에 녹인 게 아니고 소금을 그냥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더라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액체일 때는 전류가 흘러. 수용액 물에 녹였다는 소리야. 소금물 전류 흘러.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일 때와 수용액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더라. 얘가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타이핑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봤습니다. 몇 번 풀었지? 1번, 2번, 4번, 6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은 잘 봐주세요. 시험에 그대로는 안 나오고 요 그림들이 나오거나 얘랑 약간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단원 1단원은 끝났고요. 우리 이제는 두 번째 자연의 구성물질이라는 2단원을 나갈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할 게 없어. 쪽수도 좀 짧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중간고사 범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간고사 범위 빨리 끝내고 쌤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총정리 한 번씩 다 해드릴 테니까 언능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고했어요. 안녕.